반갑습니다. 미풍입니다. 1억 미만 아파트 갭 투자가 위험한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많이 유행하는 것이 갭 투자 그리고 1억 미만 아파트 매수 열풍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1억은 매매가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공시지가 1억 미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어떤 내용인지 보게 되면은 1억짜리 아파트 일단 사고 봅시다. 공시가 1억 미만이죠. 그래서 전국 곳곳서 갭 투자가 성행하고 있다. 그래서 한 2년 정도 우리 기간을 두고 보면은 1억 미만 아파트 갭 투자가 가장 많이 성행한 곳이 서울 수도권과 부산입니다. 그리고 전국으로 지금 다 퍼지고 있는데 저는 이것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은 갭 투자식 투자도 유의해야 된다. 묻지마식 투자, 묻지마식 갭 투자도 유의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 정상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저는 이거를 정상적인 매매라고 보진 않는 거예요. 네, 여기서는 굉장히 많이 허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잘, 파악을 하고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지금 전국 단위로 보시게 되면은 갭 투자가 어느 정도인가? 경기, 여기 있죠. 경기 평택시. 그리고 이거는 공시지가 1억 미만에 대한 것들이 아니고 그냥 갭 투자예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7위까지 있죠. 경기 평택부터 시작해서 경북, 구미, 충남, 아산시, 김해도 있고 뭐 인천, 계양구, 충북 있죠. 그리고 지금 1억 미만 아파트 최근 들어서는 공시지가 1억 미만 아파트의 매매 비중은 부산 서구, 네, 그쪽 서부상권이 가장 현재로 많다고 합니다. 그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뉴스 기사로 확인해 보시고 보지도 않고 6, 7채씩 매수한다. 지방까지 번진 1억 원 미만 아파트 열풍. 그래서 저는 이 코인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내재 가치가 전혀 없는 이 코인 투자를 해가지고 잘 된 경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공시지가 1억 미만 아파트도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억 미만이 공시지가 가 돼야 되고 우리가 주택수로 포함보지 않는 거 있습니다. 주택수에 산정하지 않는 거. 우리가 아파트를 사게 되면은 보통 주택수에 포함되잖아요. 근데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1억 미만 공시가 미만입니다. 공시가고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6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그래서 60제곱미터부터는 1억이 공시지가 미만이 되더라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60제곱미터가 미만이 되더라도 공시가가 1억이 넘으면 주택수에 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허점이 하나 생깁니다. 무엇입니까? 매년 공시지가를 올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세에 따른 매매가 상관없이 매년 공시지가를 올리기 때문에 나중에 지금 6, 7채씩 매수를 해서 시세 상승은 없는데 공시가를 올리다 보니까 6, 7채가 전부 다 주택수에 잡힐 수가 있다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야 됩니다. 네, 전부 다 주택수에 포함이 되면은 우리가 공제를 받는 게 있습니다. 1억 미만, 공시가 1억 미만의 아파트, 주택, 그리고 뭐 아파트라 칩시다. 아파트, 그리고 60제곱미터 이하, 예, 뭐 원룸, 빌라 뭐 있죠. 우리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이 나중에는 전부 다 주택수에 포함되는데, 자,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의 혜택이 있습니다. 가장 큰 혜택이 무엇입니까? 취득세죠. 취득세 1.1%만 넣으면 되죠. 우리는 1.1%는 6억 미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6억 미만. 그리고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2주택자 8%, 그리고 3주택자 12%고, 그리고 법인은 다 일률적으로 12%입니다. 공시지가에 상관없이. 이거는 법인이고, 이거는 다주택자고, 네, 이거는 언제부터 만들어졌습니까? 710 부동산 대책부터입니다. 710 부동산 대책. 그래서 710 부동산 대책에는 우리가 지금 이 법을 잘 보셔야 돼요. 자, 내가 6억짜리 아파트가 한 채 있습니다. 왼쪽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6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집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1주택자입니다. 자, 1주택자인데 이 사람이 1억 미만, 공시지가 1억 미만에 뭐 빌라 원룸 하나 샀어요. 주택이 되니까. 네, 여기서 아파트를 하나 샀습니다. 집을 샀어. 그러면은 이 사람이 자, 1억 이하이기 때문에 1억 미만, 그리고 60제곱미터 이하를 샀기 때문에 이거는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은 넉넉히 일시적 2주택자 있죠. 2주택자 기간을 벗어난 상태에서 6억 집을 팔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양도세가 중과가 됩니다. 이게 양도세가 중과돼요.
희한합니다. 우리는 처음에 보시면은 나중에 산 아파트는 남겨두고 처음에 나중에 산 아파트가 있죠. 그리고 가장 최근에 산 아파트를 남겨두고 가장 맨 나중에 샀던 아파트를 팔 때는 양도세 1세대 2주택, 일시적 2주택자의 그 기간만 안에 들게 되면은 양도세는 우리가 면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1억 미만의 아파트는요, 양도세만 중과가 되는 겁니다. 양도세. 다른 거는 다 중과가 면제가 되는데 이 양도세만 중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양도세가 중과가 되는 것들을 면제되는 것이 이 아파트 1억짜리 미만 아파트 2억이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1세대 1주택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1억 미만의 아파트, 60제곱미터 미만의 아파트를 우리가 매수를 하게 되면은 이 아파트가 나중에 골칫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골칫거리가 되나? 처음에 6억에 산 아파트 집이 있습니다. 이 집을 팔려고 할 때 이게 양도세 중과가 걸려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710 부동산 대책이에요. 자, 그러면은 6억짜리 집을 나중에 이 사람이 10억이 됐어. 그럼 내가 팔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이것을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1억 미만의 아파트를 팔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억 미만의 아파트, 뭐 주택하고 60제곱미터 주택은요, 경기가 좋지 않다.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으면 이거 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시황이 좋지 않으면은 부동산 시황이라는 게 없죠. 부동산 이 분위기가 좋지 않으면은 매매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이거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6채, 7채씩 샀는데 이게 매매가 상승 없이 공시지가가 매년 올라가다 보니까 이 보세요. 6, 7채가 전부 다 주택세에 포함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취득세 부분, 그리고 종부세는 어떻습니까? 종부세도 우리가 1억 미만 그리고 60제곱미터 미만도 종부세는 공시지가가 다 합산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710 부동산 대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저 가장 큰 혜택은 무엇이냐? 자, 1억 미만 60제곱미터 미만의 가장 큰 혜택은 일단은 취득세입니다. 주택수에 관계없이, 내가 주택을 몇 채를 관계없이 그 1억 미만 60제곱미터 미만은 사게 되면은 취득세 무조건 일률적으로 1.1%가 적용되고, 원래 취득세 1%에서 플러스 10%가 되죠. 그래서 1.1%가 되고, 그 다음 양도세의 혜택은 무엇을 보냐? 그 해당 1억 미만의 아파트가 있죠. 주택하고 60제곱미터 미만의 주택세에 포함되지 않는 그 해당 아파트에 대해서만 양도세가 전면적으로 배제가 된다는 겁니다. 중과가 배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냐? 네, 중과가 배제된다는 것뿐입니다. 중과가 배제된다. 그리고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종부세는 공시지가 합산이 된다.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고, 여기서 잘못하게 되면 굉장히 낭패를 볼 수가 있다.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라고. 자, 여기서 보시면은 1억 미만, 60제곱미터 미만이 가장 지금 활발하게 거래되는 곳이 어디냐면은 서부상권이에요. 서부상권 아파트. 그래서 사하구 쪽은 1억 미만 공시가죠. 매매가 아닙니다. 공시가 1억 미만의 소액 갭 투자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시고, 그리고 이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부산, 수도권 다 마찬가지예요. 공시가 매년 올라갑니다. 시세에 상관없어요. 공시가 매년 올라가죠. 그리고 이 부분은 저는 앞으로 정권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바뀌지 않는 게 딱 세 가지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DSR은 안 바뀌어요. DSR을 만들어놨죠. DSR. 이게 D입니다. DSR을 40% 만들어 놓은 거는 정권에 관계없이 다음 정권이 어떤 정권이냐 관계없이 이거는 안 바뀐다.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1억 미만, 60제곱미터 미만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다음 정권 때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바뀌지 않는 게 무엇이냐면은 이겁니다. 양도세입니다. 양도세. 여러분들 양도세는요, 다음 정권이 바뀌어도 양도세에 대해서 완화를 해주는 한이 있어도 양도세는 전면적으로 0원으로 해주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이게 왜 안 됩니까? 안 돼요. 이게 왜 안 되냐면 조세형평주의입니다. 자, 이윤이 발생하는 모든 것에서는 세금을 부과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만 이거는 부과를 예외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조세형평주의에 따르면은 우리가 일시적 2주택을 제외하고는 모든 다주택자는 전부 다 이거 해당이 되지 않는 거, 그리고 뭐 조정지역, 이런 투기지역, 과열지역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무조건 조세형평주의에 따라서 부과가 무조건 되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말씀드렸죠. 여기서
지금 1억이 넘어갔다. 공시지가 1억이 넘어가게 되면 이게 굉장히 골치 아프다는 겁니다. 이 조세는 못 빠져나옵니다. 이렇게 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 세 번째가 있습니다. 네, 세 번째가 있죠.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거는 뭐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여기서 맞습니다. 종부세. 종부세란 기준들은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 거다. 이것도 완화가 될 기준들이 완화가 되고, 적용이 되고, 이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종부세는 1억 미만, 60제곱미터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이건 합산이 됩니다. 네, 이건 빠져나가지 못해요. 네. 합산이 되는 부분들이 있다. 이 세 가지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2주택이 되는 순간부터 어떻게 됩니까? 1주택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죠. 상위 2%니까 이거는 결정 났잖아요. 상위 2%인데 2주택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6억입니다. 6억. 그대로 현행대로 6억이에요. 그런데 내가 지금 1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5억 9천, 네, 5억 9천 막 800 정도인데 지금 1억 미만의 아파트를 사는데 이게 만약에 공시지가 8천이에요. 그러면 6억이 넘어가죠. 합산이 되니까. 그럼 이 사람 어떻게 되냐? 이거는 보유세 중에 이거 뭡니까? 종부세 대상이 돼버립니다. 이게.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다대포 공시지가 1억 미만 오션부도 쓸어갔다. 그래서 아파트 쇼핑 열풍 지금 나오죠. 자, 왜 지금 지역 10곳 중에 8곳이 1억 미만이다. 그냥 전반적으로 얼마나 싸다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싸니까 싼 맛에 지금 막 사는 거예요. 그래서 외지인에도 인기가 크다. 그래서 1억 미만 주택은 취득세 중과 대상이 아니다 때문에 열풍이 부는데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정상적인 매매 하세요. 정상적인 매매. 여러분들이 부동산에서 큰 이익을 본 사람들은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큰 이익을 본 사람이 저는 크게 못 봤습니다. 정상적으로 매매하셔야 됩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1억 미만의 아파트가 있어요. 1억 미만. 그리고 어떤 아파트는 한 3억 정도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차이가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아파트의 가치는요. 현재가입니다. 딴 거 볼 필요 없어요. 1억 미만이 공시지가 1억 미만을 하는 아파트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무슨 신비한 어떤 여러분들이 무슨 판도라가 있고 무슨 화수분이 있고 뚜껑만 열면 돌이 솟아나고 이런 거 없습니다. 세상에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공짜 없습니다. 10억짜리 아파트 있습니다. 30억짜리 아파트 있고 아이유가 산 130억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다 그마다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갑자기 무슨 요술램프가 튀어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막 손을 비벼가지고 요술램프에 비벼가지고 막 나타나갖고 이게 갑자기 10억 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거 기대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한 건 무엇입니까? 입지를 통한 가치 분석을 하라는 겁니다. 가치. 거기에서 저평가된 아파트들이 꼭 나타나게 됩니다. 있습니다. 꼭. 그리고 찾아보면요. 내 아파트는 꼭 한 채 나옵니다. 내하고 궁합이 맞는 아파트는 꼭 한 채가 나와요. 그렇게 비싸지 않는 아파트라도. 그래서 1억 아파트하고 3억 아파트는 차이가 있다.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무엇이냐면은 아파트는요. 뭡니까? 부동산은 수익률 게임이 아니에요. 수익금 게임입니다. 수익금. 그러면 내가 1억짜리 아파트를 샀어. 공시지가 1억 미만 60제곱 미만 아파트를 샀으라도 3억짜리 아파트가 산 사람이 이게 10억이 가는 가능성이 높지 1억이 10억이 갈 가능성이 낮다는 겁니다. 거의 희박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재개발이라든가 개발이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개발. 1억짜리 아파트가 개발이 될 교재가 있다 그러면 1억을 안 합니다. 벌써 지금 3억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냉정한 눈으로, 냉철한 가슴으로, 냉정한 이 머리로 여러분들의 아파트를 보셔야 된다. 그래서 부동산을 보셔야 되고, 그리고 법을 국토부에서 정한 룰이 있습니다. 그리고 있죠. 그리고 정부에서 정한 룰을 아무리 그게 나한테 불리하고 서민들한테 불리하고 이것은 차별화가 된다 하더라도 인생은 어차피 다 차별이죠. 그것들을 그 가이드라인을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 나중에 이게 정말 골치 아파집니다. 그래서 제가 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한 예를 한번 들어보는데 제가 그냥 아는 지인이 한 명 있는데 이 아파트를 샀어요. 네, 이 아파트를 샀는데 이분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1억 미만 아파트를 살려고 했습니다. 이 소득이 있으니까 우리가 1억 미만 아파트 공시지가 1억 미만 정도면은 매매가가 어느 정도 됩니까? 한 1억 5천 되죠. 1억 5천 정도 되면은 매매가가 보통 한 1억 정도, 공시지가가 1억 정도 미만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공시지가 비율 한 60%에서
뭐 많게는 정말 70% 해야 되는데 1억 미만 정도의 집이 있는 곳들 자체가 공시지가 비율이 거의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60% 정도 보면 돼요. 그래서 이분이 고민했던 게 무엇이냐. 그래서 1억 미만 아파트는 내가 매달 들어가는 뭐 200만 원 정도의 수입으로도 뭐 1년 정도, 1, 2년 정도의 단기로 뭐 모기지를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않는 이상은 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분이 고민했던 게 이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차라리 3억 근처에 있는 아파트를 실거주가 좋은 아파트를 사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빌라에 살고 있으니까 굉장히 불편합니다. 빌라에 사는 거하고 아파트에 사는 거하고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냐면은 소음이에요, 소음. 그 다음 주차입니다.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죠. 이 세 가지예요. 그래서 이 빌라에 살다가 다 못 견딥니다, 나중에. 아파트로 넘어가요. 아파트의 가장 큰 장점이 뭐죠? 소음이 거의 없죠. 왜? 층이 올라가니까. 빌라는 3층, 5층 이렇게 저층이잖아요.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주차. 아파트는 주차가 확실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 자리는 항상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엘리베이터. 계단 타고 안 올라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를 찾아야 되는데, 찾아낸 게 무엇이냐면 이 아파트입니다. 여기. 광안동에. 지도를 보니까 이래요. 네, 어디냐? 광안대교 보이고, 네, 이거 좋죠. 금년산역 역세권이고, 앞에 관광지고, 그리고 여기서는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는 이제 재개발이 안 된다고 했죠. 재개발 구역이 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곳, 이곳을 안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여기입니다. 여기 위치 여기죠. 평지에다가 플러스 초역세권, 5분 거리 역세권.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조망. 그 다음에 재개발될 수 있는 곳. 그리고 플러스 뭡니까? 준주거지. 준주거지인데 여기는 대지지분이 보니까 대지지분을 보니까 8평이에요. 거의. 준주거지의 8평은 뒤에는 이종주거지죠. 다르죠. 간편금액이 다르죠. 더 많이 쳐주죠. 여기는 400%니까 여기는 220%인데 간편금액이 같겠습니까?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이 5가지가 잘 어우러진 곳이고 가격이 저렴한 곳이었다. 그곳이 어디냐?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골라낸 곳들이 여기였다. 어디냐 보시면은 이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라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는 지정 주차가 되어 있고 내 아파트가 항상 그 주차될 공간이 항상 남겨져 있다는 겁니다. 22세대고 이 아파트를 얼마에 샀냐? 2억 8천. 좋잖아요. 그래서 그 공급 면적은 35평이고 여기서 보니까 지금 면적 100제곱미터 샀습니다. 31평. 그리고 전용률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전용 면적이 27평이에요. 그리고 방 3개. 이 전략입니다. 실적으로 본 겁니다. 실전이에요, 진짜. 제 아는 지인이 산 거예요. 방 3개에다가 화장실 2개. 실거주성이 굉장히 높죠. 이런 거 다 있습니다. 찾아보면은. 개발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예전에 보시면은 우리가 개발되는 곳은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3분의 1이 노후도가 돼야 되죠. 3분의 1. 반드시 3분의 1. 이 3분의 1은 면적으로 따지는 게 아닙니다. 면적이 아니고 건물 개수에 따라서 건물 개수에서 3분의 1이 노후 아파트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면적에서 건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3분의 2가 노후 주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노후 주택. 그럼 이 안에서 보시면은 30%가 신축 빌라라든가 신축 건물이 들어가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죠. 66%니까 노후도가 60% 되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호수밀도 50%가 무조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무엇이냐면은 이 구역에 보시면은 신축 빌라가 좀 있더라. 신축 빌라는 상관이 없습니다. 신축 빌라는 나중에 조합원수하고 큰 영향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 저축 노후주택들이 아무리 많아도 이 사람들이 결국에 집을 쪼개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노후주택을 한 4개 묶어가지고 이 빌라 만들었어. 빌라 만들어서 이 빌라를 분양을 해줬습니다. 한 20제곱미터로 분양을 해줬어요. 아니면 15제곱미터 분양을 해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60제곱미터가 돼야지 분양권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저축 주거지에 있는 거하고 신축 빌라 만들어서 조합원수 만드는 거나 똑같다는 겁니다. 큰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조금 더 늘어나는 정도 효과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에 신축 빌라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신축 빌라 개수가 신축 건물 플러스 신축 빌라의 개수가
30%만 넘어가지 않으면 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이게 결국에는 분양가에 따라 다른 겁니다. 이 재개발은 항상 분양가입니다. 지금은 조합원수는 그 면적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상가주택도 마찬가지죠. 조합원수 그렇게 달라지지 않아요. 어마어마하게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2억 8천에 매수를 했고, 보니까 집을 보니까 지금 이 같은 지금 사진에 있는 거는 이 아파트, 이 매수를 하는 아파트가 아니고 아직 입주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 밑에 층인가 하여튼 위에 층인가 그 사진에 올려진 겁니다. 아주 잘 돼 있죠. 지금 뭐 보시면은 앞에 방 2개, 방 3개가 있고 방도 3개 굉장히 넓더라고요. 그 화장실도 지금 이거 여기는 메인 베스룸이죠. 그다음에 안방에 있는 이제 화장실이고, 그다음 주방도 굉장히 크고 주택도 굉장히 큰 놓을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 발코니 뒤에 있죠. 네, 지금 뭐 세탁실하고 또 보조 주방, 부조 주방이죠. 갖추어져 있고, 그래서 앞에 조망도 이렇게 돼 있고 광안대교 조망권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여기는 대지 지분이 8평이니까 거의 8평이에요. 전용 면적이 27평 정도고 굉장히 크고, 그리고 라인이 22세대입니다. 주상복합인데 이게 22세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대지 지분이 8평이니까 웬만한 뒤쪽에 무슨 아파트라든가 그냥 뭐 빌라 있죠. 뭐 얄궂은 무슨 뭐 빌라가 있을 겁니다. 빌라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8평이면은 준주거지면 굉장히 큽니다. 네. 그리고 앞에 지금 건물이 생겨갖고 가리더라고요. 왼쪽에 보시면 광안대교 조망권도 있고. 그럼 나중에 개발이 되고 나면은 여기는 재개발을 해갖고 고층을 또 올리게 되겠죠. 그럼 입주권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는 정상적인 매매하라는 겁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1억 미만의 여러 개를 사가지고 나중에 정말 이게 코가 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그래서 적인 유행을 따라가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부동산은 항상. 그래서 공시지가는 매매가와 상관없이 계속 올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2주택자가 될 수 있는 2주택자가 돼버리게 되면은 나중에 전부 다 양도세 중과가 돼버립니다. 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양도세, 그 DSR 40%는 다음 정권에도 이거는 앞으로는 제가 볼 때는 변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양도세에 대한 문제는 이거는 영원으로 해줄 수 없습니다.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만 그거는 면제를 해주는 조건이지, 모든 이윤이 있는 곳에는 다 세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양도세가 완전히 없어진다. 어느 정도는 완화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있지만 양도세에 대한 전면적으로 영원으로 해주겠다. 이거는 조세형평주에 따라서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저는 무조건적으로 부동산을 매수한다, 아파트를 매수한다, 뭐 땅을 매수한다. 첫 번째도 입지고 두 번째도 입지고 세 번째도 입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은 좋은 곳들이 많습니다. 좋은 곳들이 많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봐드렸죠. 네, 봐드렸고, 여기서가 가장 좋은 입지의 재개발입니다. 여기서는 뒤쪽으로 어떻습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요런 구역들은 왜 어렵습니까? 요런 구역들은. 네, 공동주택이 큽니다, 이게. 여기서 보시면 태평양 할지 이런 거는 198세대, 180세대입니까? 거의 190세대가 되기 때문에 조합원수가 190세대예요. 60제곱미터가 다 넘어가죠. 그래서 이거는 사업성이 없습니다. 이게 조합원수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 광안 요 구역 안에서 4등분으로 3등분으로 자르든 간에 여기 있습니다. 이 지금 광안더샵 이 밑으로 있는 이 구역이 있습니다. 이 구역. 여기에 사업성이 가장 좋습니다. 여기가. 만약 되더라도 여기는 될 가능성이 높지, 이 태평양 하이츠로 물고 있는 요쪽에 공동주택이 있는 이쪽 지역들은 또 이 큰 길가 쪽들은 마찬가지고 지금 큰 건물들이 많죠. 이 또 마찬가지죠. 이 춘주거지도 마찬가지죠. 큰 건물들을 끼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지금 사업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아마 애로를 느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아파트도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열심히 분석하다 보면은 이런 거 다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도 우리는 국토부가 정한, 그리고 국토부에서 정한, 정부에서 정한 가이드라인을 무조건 지키고 정상적인 매매를 해라. 그리고 입지를 가장 최우선으로 보라.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